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번 확 올랐죠. 테슬라 엄청 올랐고요. 나스닥, S&P 500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렇게 빨간불이 며칠 동안 계속 들어오다가 그리고 나서 좀 꺾였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처럼 발언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이유들로 연일 하락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별권을 어디에 투자할지보다 어떤 투자 수단들을 믹스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미장이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 몇 년간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일 때가 됐다, 조만간 엑시트할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느낌이 쎄할 때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역사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투자처를 정리해봤어요. 우선 최근에 있었던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부터 체크해보면요. 11월 14일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이때 말을 비비꼬아서 길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 파월이 말하고자 했던 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가 애매하고 미국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파월 발언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다음 FOMC는 다음 달 12월에 있거든요. 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이 발언 이후 하루 만에 17%에서 41%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엔캐리 청산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게 중요한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춤하면 엔화는 좀 천천히 갈 듯해요. 그리고 미국 주가 역시 발언 이후에 좀 빠지긴 했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인데 저희 채널에서 자주 하듯이 이번에도 과거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냐? 연준의 기준금리 그래프와 주가 바닥 지점을 조합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거고요. 저 옅은 하늘색 세로선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바닥이었던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옅은 하늘색 선 지점에서 미국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색 선과 하늘색 선,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와 미국 주식의 바닥이 뭔가 경향성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경향성을 바탕으로 5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오르는 중에는 증시가 좋았다. 두 번째,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가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와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치는 시기 사이에는 꽤 큰 시차가 있다. 네 번째,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너무 빨리 시장에서 도망치면 한동안 계속 오르는 주가에 당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렇다고 너무 오래 버티면 당할 수 있다. 조금 더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후에 12개월 동안 S&P가 상승할 확률은 86%가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버티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비슷하죠. 연준이 몇 년간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동결을 했는데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만약 과거가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언제까지 미장의 상승을 즐기고 언제 엑시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듯해요. 엑시트할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엑시트를 하고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겠죠. 투자 수단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뜬금없지만 한국인이라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가격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남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가 1976년에 지어졌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강남 압구정 현대 48평형이 얼마에 분양됐냐면 1,416만원에 분양됐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최근에 무려 50억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416만원의 분양을 받아서 50억 원까지 올라갔으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몇십 배가 오른 수준이 아니라 몇백 배가 오른 거니까요. 하지만 시각을 살짝 비틀어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돈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지 않고 예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직접 계산을 해봤거든요. 1970년대부터 1994년까지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부가 직장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급을 했던 건데 은행 예금보다 금리를 더 붙여주고 세금은 줄여줬어요. 그럼 1976년부터 1994년까지는 금리가 높은 이 재형저축을 했다고 치고 1995년부터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매년 돌렸다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는 한국은행 60년사에서 정리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976년에 1,400만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복리로 계속 불리면 2023년 기준으로 무려 103억 원이 나옵니다. 과거에 한국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자율도 많이 높았던 시기거든요. 당시 재형저축의 금리는 1976년에 연 28.1%였고 1979년에는 41.8%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정기예금 금리도 엄청 높았습니다. 1980년까지 정기예금 금리는 21.6%였어요. 만약 정기예금이 아니라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더 높은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1,416만원을 50년 동안 연이율 12%로 저축하면 4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예금이랑 비슷한 수준이 나온 거거든요. 아파트 투자 수익률이 별로이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대출을 끼고 살 수 있잖아요. 대출을 끼고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리고 아파트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사용가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복리가 생각보다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률로 장기간 복리로 운영되면 생각보다 그 파워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이 알록달록한 표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직전 20년간 금과 미국 국채, 부동산 리츠, S&P 500이 포함된 자산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표예요. 20년 중에서 미국 국채가 수익률 1위가 되는 해가 5번 있었어요. 2000년, 2001년, 2008년, 2011년, 2018년입니다. 2001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국채가 존재감을 발휘하게 돼요. 다시 말해 위기 상황이 오면 수익률 1위가 미국 국채가 된다는 겁니다. 국채 말고 금은 어떨까요? 금도 위기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는 5년간 수익률 1위를 했는데 금은 2002년, 5년, 7년, 10년, 20년, 22년 이렇게 20년 중 6년간 수익률 1위를 찍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37.4%가 추락하는 동안 금은 16.3% 올랐고요.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때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겼죠. 물론 금은 가지고 있어도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아요. 무수익 자산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은 위기 상황에 재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안정되면 미국 주식과 부동산,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국채와 금으로 포트를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어느 정도 금리에서 사야 될지, 금과 국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이런 예시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중 한 가지 예시, 메르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를 구독하시고 여기에 매일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 보면 그 중에 중간중간 포트폴리오 관련 내용이 한 번씩 언급돼요. 이렇게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메르의 세상 읽기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만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멤버십 등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급별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각 등급에서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코멘트. 매년 수익률이 높은 투자수단은 바뀌고 있다. 개별권 투자가 아니라 투자수단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